최성민입니다. 예,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8월의 증시를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9월 증시에 대한 전망과 증시를 흔들 변수는 무엇인지 기관의 눈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예.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미 뭐 며칠째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 확진자 수가 내려오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죠. 뭐 저희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확산이 더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가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워낙에 약간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가 좀 되돌려지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이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될 거는 학습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 불안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지난번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의 쭉 그 과정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로 금융 시스템 불안에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을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확산이 어느 정도 더 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게 뭐 조정 기간 조정 뭐 또 아주 가격 조정이라도 소폭의 가격 조정 요인이지 아주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걸 미리 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자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위험이 없는 주식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거의 비슷한 지금 저는 이제 2.9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공식적으로 2.5단계이지만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숫자가 매일 한 50명씩은 줄어드는데 제가 그 숫자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어차피 사회적 2.5단계를 하면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물론 중증 환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입장 말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정점에 다다랐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무리입니까, 센터장님? 뭐 사실은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딱 이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을 놓고 뭐 이 재료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조정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7월과 8월 달에 굉장히 쉼없이 올라온 데 따른 또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조정이 시작되면서 보통은 우리 6월에도 한번 조정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전제만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이 조정 기간이라는 게 보통 한 2, 3주 정도 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2주째 지나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누가 어디가 저점이고 어느 날짜가 그렇죠. 바로 투자 시점인지 알겠습니까만은 뭐 이따가도 결론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정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이 사실 뭐 유리하다.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그건 평균으로 따질 거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좀 연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뉴스인데 시장에서는 뭐 그냥 좀 좋은 뉴스다 뭐 이 정도까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 이거 엄청난 뉴스라고 안 보시나요? 엄청난 뉴스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특히 저는 과거부터 금리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큰 흐름에 중앙은행의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과거에 보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물가가 움직이거나 또는 뭐 실업률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시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다 보고하겠다. 그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어찌 보면 좀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네. 이 단기의 물가 상승만으로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저금리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릴 만한 시점이 될 수 있을 때란 네네. 말이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한결 덜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의 유동성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서 또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네.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입니다. 단지 이제 시장은 이거를 상당히 또 밸류에이션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반응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리포트 같은 걸 좀 읽고 데이터를 좀 보면서 보면은 미국의 그 기존 주택 판매가 뭐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 금리가 낮은데 누가 은행에 돈을 넣겠습니까? 뭐 뉴스 보니까 1억을 넣었는데 1년 있다가 7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건 뭐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수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좀 자산 가격의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노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은 작용,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길어봤자 한 3주 정도 조정 받으면 또 이 꺾어지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또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코멘트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새로운 상승 국면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뭐 이슈가 좀 있어서 옵니까? 아니면 뭐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 또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구도가 네. 사실은 경기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사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죠? 안 네, 좋죠. 내년에 대해서 우리 몰라요. 그런데 올해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한 기대는 모두 다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버블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믿을 때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버블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꺼지기 전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대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는 안 좋은데 왜 뭐 올라가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추세적인 상승이 이 경제 지표와의 괴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도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 위협으로 느껴질 때는 막상 이제 내년이 됐다, 가격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내년이 됐는데 내년에 정말 예상만큼 좋아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빠른 조정이 실제로 우리가 보더라도 잘 안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런 조정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아침에 뉴스가 나와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임상 3상이 끝나기도 전에 2상만 끝나도, 뭐 물론 3상에 들어가는 거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그거 허가 내서 사람들한테 맞게 하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백신이 사실은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아코디언 비슷해요. 그래서 모이면 늘었다가 안 모이면 줄었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끝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뭐 제가 이 의학적으로 또는 뭐 약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들은 그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뭐 이게 다 없어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뉴스예요. 단지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백신을 몇몇 개 회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성공할 거잖아요, 그죠?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굉장히 백신이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데들은 오히려 백신 개발이라는 게 나쁜 소식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업체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 그런 백신과 무관하게 뭐 진단 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다른 요인들로 올라가는 데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백신은 좋은 뉴스이면 분명하나 사실은 일부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키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좀 주의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백신이 나오고 나면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의 그런 센티멘트로 올라갔던 그 정도의 상태는 전부 다 이제 시장에 다 내놓고 다시 그렇죠. 시작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9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오늘 주식들이 이제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음식료도 좀 잘 올라가고 있고 뭐 포장 재료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면요, 우리 센터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보면 미국에서 그 크루즈 회사들 여행 관련 종목들이죠. 네. 그다음에 카지노 업종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콘택트 회사들의 투자를 그래도 당장 오늘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사태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뭐 제가 아코디언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해결이 될 텐데 네. 해결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돌아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포커싱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적인 이동이나 여행, 교역 뭐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느릿느릿한 속도로 회복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럴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사실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게 해외여행도 포함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내수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내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사실상 코로나 이 19 이후에 2.5단계, 뭐 아까 2.9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그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이르다. 예, 네. 대신에 시간에 걸쳐서는 당연히 이쪽 부분도 이제 정상화될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게 네. 그러면 어디까지 회복이 될 거냐. 네네. 예를 들면 내년 후년 저희들이 보니까 글로벌 여행 업체들이 이 정상적으로 글로벌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년 정도쯤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확산이 되고 또 글로벌 여행 자체는 저 뒤에 정상화될 거라고 보면 조금은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3상이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면 3상 중에라도 허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행주나 뭐 카지노주를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이루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9월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한테 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개인들이 사실은 중장기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도 꽤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변해서 중장기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9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9월 달에 요거는 좀 조심하고 요게 조금 포커스를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네. 그 16일 날인가 9월 FMC 있죠. 네네. 그죠? 그리고 또 22일 날 배터리 데이 네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런 이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슈로 작용을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은 7, 8월에 아주 급한 상승 이후 조정 구간이다. 네.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언제 정도쯤 해소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그 기간으로 보면은 9월 중순 정도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뭐 경제 지표도 나올 테고 뭐 여러 가지 그 페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을 예정해 놓은 상태고 네네. 또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또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가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드디어 50조 원 순매수 돌파를 했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 여전히 이 고객 위탁금이 50조를 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힘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상반월 중에는 조금 그동안에도 그 가격은 계속 움직이고 네네. 키 맞추기들을 하는 경우도 네. 있을 테고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장이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9월 중순 정도쯤에는 그 매수에 다시 들어가서 이건 물론 단기 뷰입니다. 네네. 물론이죠. 그 이후에 예. 또 네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이죠. 이제 단기적인 어떤 상승 예. 또는 추세 상승으로의 복귀를 좀 노려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 방법이라고 다음에는 볼수 또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네.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센터장님. 맞습니다. 예. 단기적인 비율은 9월 중순쯤에는 다시 매수의 그 스탠스로 조금 변화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SK의 최석원 리서치센터 센터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